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썸네일과 제목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조회수를 빨아볼까 연구하고 있는 떡밥 투척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그래서 썸네일만 보고 낚인 분들이 영상을 안 보시고 그냥 바로 씹어짓기시는데 이거는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생방송에서 예고한 대로 무한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제가 지난 영상 AS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방송 하이라이트 영상, 짜집기 영상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34살 여자한테 48살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손 넘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영상 짜집기 하면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영상 내용 중에 제가 48세 남자를 독거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성 발언을 했는데 48살 되시는 우리 독거 형녀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항의 댓글을 써도 겸허히 받아들이자. 야! 48살이 왜 노인이야? 이렇게 쌩쌩한데. 이렇게 항의를 하셔도 제가 뭐 하루 이틀 욕먹는 것도 아니고 몇 마디 얻어 처먹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항의는 전혀 없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개소리 쌉소리를 하는 애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 띠동갑 이상의 늙은이를 소개시켜주는 행위는 불쾌하다. 누가 겪어도 불쾌하다. 이것은 선 넘는 행동이다. 또한 띠동갑 이상의 이성이 대쉬하는 것 자체가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불쾌감을 넘어서 트라우마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마치 내일 출근할 직장이 없는 듯한 우리 새벽반 친구들이 출몰을 해가지고 여자 나이는 30이 넘으면 똥값이다 이 발언과 함께 또 관리가 잘 된 40대는 어떤 연령이든 매력적이다. 정우성 봐라. 뭐 이런 개삽소리들을 질러놓고 가셨는데요. 일단은 너는 정우성이 아니잖아요. 정우성은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 갖다 대는 거야? 이거 정우성 씨 앞에서 그런 쌉소리를 하면은요. 그분한테 멱살을 잡혀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내가 딱히 언급한 것도 아닌데 성별 가르기, 분탕질, 기타 등등 어디가 막 근질근질한 새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출몰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제발 현실을 살아라. 인터넷은 인터넷일 뿐이고 머릿속에 이 생식기밖에 없는 애들이 있는데 제발 분탕질 똥물 튀기지 말고 그 시간에 독서를 하렴. 얘기가 나온 김에 계속 할게요. 요즘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여자 나이 30 넘으면 똥값이다. 결혼시장에선 남자가 갑이다. 30대가 넘으면 결혼은 남자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43살이고 30대도 아닙니다. 고인물 중에 고인물, 노처녀 중에서는 짱 노처녀. 또 결혼을 해본 적 없고 그러니까 갔다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10년 이상을 사귀었고요. 근데 뭐 앞으로 결혼할 생각? 이거 하려고 했으면 진작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할 생각이 없고 나는 상대방이 결혼하는 삶을 원한다 그러면은 놔줄 의향이 있어요. 항상 제가 세장을 열어놓고 헐벌 날아가도록 그렇게 자유를 제가 부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날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내가 왜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얘기하냐. 이런 성별 관련된 얘기에 급발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 논리는 꼭 그거야. 이런 애들이 남혐, 여혐하는 애들인데 특징은 댓글창이 유일한 자기의 사회활동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저라는 인물의 조감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43살 넘도록 어떤 남자와도 연애를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외로움이 사무쳐가지고 방바닥을 막 벅벅 긁으면서 남자와 커플들과 유부들 혐오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또 그리고 경제력이 없어서 남자한테 의지를 하고 싶은데 능력도 외모도 안 돼서 성격도 꼬여버렸다. 뭐 이렇게 상상도를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혐오, 부탕질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그려낸 30대 이상의 싱글 여성 그 상상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별 커리어도 없이 어영부영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월급 받으면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식으로 탕진해갖고 모아둔 돈 하나도 없고 이러고 살다가 결혼 정년기 30살 이상 정도 되면은 유능한 남자들한테 시집을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한다. 남자가 번 돈을 쓰려고 한다. 그리고 또 남자를 볼 때 너무 돈만 갖고 너무 조건만 따지고 지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남자 돈만 보고 뭐 이렇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그 유능한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튼 소수의 능력 있는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은 젊고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는 나이가 갑이고 별 볼 일 없는 30대 이상 노처녀들은 재고가 쌓여간다. 악성 재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결혼정보회사? 그건 이제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의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시장이고, 실제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나서 자만추를 추구해가지고 이성과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군요. 제 주변에도 결정사를 통해서 결혼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자만추를 추구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상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뭐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그리고 또 30대 이상 여자들이 똥값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마음대로 뭐 똥값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노처녀들이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한심한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뭐 시집을 못 가갖고 방바닥 장판을 긁거나 말거나 본인의 가족 일이 아니면 신경을 꺼. 네 인생이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 이거는 상당한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인류에 입각해서 그렇게 본 적도 없는 그런 노처녀들을 이렇게 걱정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신경 꺼. 뭐 뒤지든가 말든가 냅두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앞에서 말한 늙은이들이 젊은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행위, 그런 추잡한 욕망의 발산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30살 이상의 여자들은 하찮은 존재여야 된다. 언감생심, 눈도 못 마주칠 존재가 아니라 아주 만만한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살 미만인 여자들, 30살을 향해 다가가는 여자들에게 네가 지금도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너는 점점 시들어가면서 똥가시 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젊은 여자들한테 서슴지 않고 족같은 대시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관리를 또 잘했대요. 앞서 말했던 특정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또 내가 팩트로 뚝갑해자면은 정우성은 2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정우성이셨어요. 당신들은 젊었을 때 정우성이 아니었잖아. 개밥그릇이었는데 또 젊어서 못생기면 늙어서도 못생겨지거든요. 이것은 사이언스입니다. 인생의 순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추해지는 거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여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축축 처지고 망가진다. 뭐 어떻게 하면 깔아 뭉개려고 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남자도 늙으면 축축 처지고 담배 쪄내나고 정수리에 헬기장 생기고 배가 나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기 관리의 맹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자들이 암만 비싼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시술 받고 피부과 가고 그래도 그래 봤자 저 멀리서 뒤통수만 바라봐도 아줌마는 아줌마다. 걸음걸이부터가 대놓고 아줌마다.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라는 게 뭐 암만 해봤자 그냥 배가 나오지 않은 아저씨, 날씬한 아저씨. 그러니까 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저 멀리서 뒤통수만 봐도 여기 뒤에 목덜미 살 보이잖아요. 여기 피부에 술톤만 봐도 그냥 아저씨예요. 아니 자기 관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불사의 약도 아니고 젊어지는 약도 아닙니다. 그냥 다들 하나같이 나이 먹으면 아줌마 아저씨다. 나도 내가 아줌마다. 결혼한 적 없고 애를 낳아본 적도 없지만 43살 아줌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해, 스스로가.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정신 승리는 우리가 멈춰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낭비. 그냥 본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서로가 편해지겠죠. 그리고 또 자기 관리는 내가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나이 때는 그냥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려고 그런 겁니다. 괜히 여기 뱃살 좀 살짝 들어갔다고 해서 막 이성을 꼬시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늙으면 임신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거는 솔직히 남자들도 그렇거든요. 남녀를 떠나서 모든 동물은 나이를 먹으면 생식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 젊고 건강할 때 자손을 봐야겠죠. 아무튼 착각하지 말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분탕질하는 애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조건만 보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이성이 나를 좋아해 주겠구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20살짜리 여자애가 40살짜리 아저씨를 좋다고 따라다닐 수도 있고, 반대로 20살짜리 남자애가 40살짜리 돌싱 아줌마를 좋다고 따라다닐 수도 있고, 이건 흔한 건 아닌데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좋은 조건을 가져서 의도적으로 빼먹을 목적으로 들이대는 경우도 있겠지만, 좋은 조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이만 처먹었어요. 근데 이런 못난 나를 젊은 애들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경우 흔치는 않지만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람이 뭐 인성이 좋다거나 나름의 매력이 있다거나 그런 거죠. 다른 조건은 뭐 별거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잘 모르는 사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나는 존나 추잡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48살 먹은 꼰대가 젊은 여자들한테 찝쩍거리는 거, 그리고 48살 먹은 아지매가 젊은 남자한테 찝쩍거리는 거, 둘 다 상대방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고백 공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은 가슴속에 두고 티를 내지 말자 좀. 그리고 또 어떤 새끼가 나더러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대시하는 거를 성별을 반대로 바꿔도 똑같이 생각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성별을 떠나거나 말거나 당연히 둘 다 족같다고. 귓구녕이 뭐가 들은 거야? 말귀를 못 알아쳐먹나? 그럼 내가 48살 아줌마가 젊은 남자한테 들이대는 건 참사랑이고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할 줄 알았니? 제발 인터넷을 줄이고 현생을 사세요. 건방지게. 그리고 또 43살 먹은 나의 개념을 테스트할 생각하지 말고, 너보다 개념 잘 잡혔고 나 스스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이 생각은 이래요. 또래 여자애들은 돈만 밝히는 속물이고 남자 조건만 따지고 들고, 뭐 지는 명품백사하느라 월급 탕진하고 결혼해서는 취직만 하는 나쁜 년들, 이 쌍년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을 해. 그건 뭐 자유니까. 그걸 발산만 하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그런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외국 여자 만나. 말리지 않아요.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발상에 전환을 해서 남자를 만나는 거야.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흠 아닙니다. 동성 간의 그런 그거는 흠 아니에요. 제발. 그러니까 나이 먹고 결혼 안 한 여자들에 대한 관심을 꺼달라 이거지.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이거. 아니면 본인의 능력을 키워서 순수하고 예쁘고 탱탱한 20대 여자를 만나봐. 그게 되나 모르겠는데 만나봐. 근데 노력은 최소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또 제가 팩트 공격, 팩트 한번 내다 꽂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아닌 현실에서 평균적으로 30대 남자와 30대 여자가 결혼을 해요. 너는 30대 남자랑 20대 여자랑 결혼하는 줄 알았지? 그렇진 않아요. 통계치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30대 초중반인 사람들이 주위 친구들 결혼을 많이 가잖아요.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학교 동기 여자애들 저 빼고 거의 다 결혼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배우자의 나이는 동갑이거나 많아도 서너 살 정도? 그 정도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출산 육아로 이제 당분간 휴직을 한 경우 말고는 다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니들이 말하는 취직이랑은 아주 거리가 멀지?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그리고 또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둘이 벌어야지 사니까.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이 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전에 결혼 관련 영상을 올렸잖아요. 결혼이란 거는 지독하게도 자기 수준하고 비슷한 배우자를 만난다.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다. 눈 쓸데없이 높은 애들은 어차피 시집 장가 못 간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서울시 평균 초혼 연령 통계를 보면은 30대 초반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를 만납니다. 이거 통계치예요. 여기서 남자가 한 2살 정도 많거든요. 그거는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대략 33살 남자랑 31살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제발 망상에서 깨어나고 현실을 돌아보자. 20대 여자가 돈만 보고 홀랑 넘어갈 정도로 돈이 많은 늙은 남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볼 문제는 그렇게 돈만 보고 사귀거나 결혼한 그 젊은 여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이게 좀 씁쓸하고 좀 비참하지 않을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돈을 좋아하는 건데 거기 무슨 진정성이 있고, 만약에 훗날 잘못돼서 내가 돈을 날린다 했을 때 여자한테 버림받는 것은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어차피 시작부터 얄팍한 관계인데 거기서 인정과 사랑과 서로 간의 희생을 바라는 거 진짜 염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여자들도 돈을 벌기 때문에 남자가 선택을 해주시고 생활비를 하사해 주시지 않아도 혼자서 벌어 먹고 살아. 얼마를 쓰고 살던 지 밥은 지가 알아서 먹으니까. 주제넘게 늙은 여자 걱정 금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재력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어줍지 않은 거 하나 있어. 집 하나 있고. 그런데 그거 있다고 해서
아주 어린 여자들한테 들이대고 그러지 말라고. 애들이 충격받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조건을 따질 거면 더 조건 좋은 상대가 있어요. 더 괜찮은 상대가 있습니다. 환갑이 넘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배우자 사별하시고 근데 건물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회장님, 여사님 이런 분들 만나시면 돼요. 귀여움 받으면서 살아. 어차피 그분들 본인보다 빨리 돌아가시니까 그거 재산 물려받아야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분노에 차 있을까? 얘네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게 분명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원래 남녀를 떠나서 늙으면은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밝히는 만큼 여자들도 탱탱한 젊은 남자가 좋아. 누가 나한테 연예인 뭐 정우성이 좋아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두 쪽 젊은 남자가 좋아 물어봤을 때 나는 정우성 됐고 그냥 젊은 남자가 좋아. 젊은 게 최고야. 젊은 게 짜릿해. 근데 좋다고 해서 내가 들이대는 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고 선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좋다고 대시하는 거 아니면은 추하니까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이 늙은 나를 좋아하도록 어떻게 애를 써보던가요. 혹시 나이 먹고 못쏠 찐따인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본인 친구들은 지금 자기 와이프랑 같이 애기 유모차 태워서 스테이크 썰러 댕기고 그러는데 본인은 방바닥이나 벅벅 긁으면서 라면 끓여 먹자. 자기도 속으로는 여자 만나고 싶은데 친구가 여소도 안 해주고 그러죠. 근데 여소가 왜 안 들어온지 아세요? 그거는 너를 소개시켜주면 욕을 처먹으니까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면은 네가 몇 살을 먹었든 간에 여기 머리숱이 털리든 간에 뭐 키가 작든 간에 애초에 들이대는 이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위 사람이 너한테 맞는 사람을 매치시켜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너처럼 못난 생각, 피해의식, 망상, 혐오에 가득 차 있으니까 주변에서 벌레 보듯 하는 거야. 친구가 소개를 안 시켜주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혼자 살든가 계속 그렇게 혼자 살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나를 좋아해주는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지. 매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질척거리고 찝쩍거리고 그러면은 이제 경찰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하게 막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면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사람이 젠틀하고 친절하면은 못생긴 게 희석이 됩니다. 이거 내가 겪은 일인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맥도날드를 갔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파주에는 맥도날드가 없어. 아무튼 내가 맥도날드 가서 방구로 이제 햄버거를 조지고 쟁반 위에 그 포장지 쓰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버리려고 요렇게 밀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넣는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거기 쓰레기통 뚜껑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솔직히 쓰레기통 뚜껑을 손대기가 싫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좀 나보다 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남자분이 생전 처음 보는 나를 위해서 쓰레기통 이렇게 뚜껑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지. 내가 살면서 진짜 이런 호의는 처음 겪었어요. 심지어 방구는 내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쓰레기통 뚜껑을 안 잡아줬어요. 뭐 안 잡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긴 한데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아무 연관도 없고 어떤 보답을 바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친절한 거는 몸에 밴 거라고 할 수 있죠. 사람 자체가 원래 친절하고 젠틀한 사람. 그러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갑자기 막 잘생겨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아저씨가 어떤 자켓을 입었는데 엄청 되게 비싼 것 같고 거기에 애기들도 있었거든요. 부인이랑. 근데 막 애기들도 막 부티가 막 잘잘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친절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애기 아빠였는데 근데 그 친절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고급져 보인다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 대가 없는 친절이에요. 다가오지 않는 친절. 내가 옛날에 쓸데없이 과하게 친절한 사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목적을 가지고 그 친절을 가장해서 다가오는 사람을 말한 것이고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친절한 거. 예를 들어서 그 출입문을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오도록 이런 친절.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짜 친절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진정한 젠틀함이죠. 뭐 내가 능력이 없어요. 못생겼어요. 정수리 헬기장이 생겼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여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거죠. 아니면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거나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매력이 있기 때문. 매력이 있으면은 내 원래 본 모습보다 더 잘나 보여요. 여기에 여자들이 뻑이 가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나게 굴지 말고 제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요즘 날씨도 정말 좋다. 그러니까 좀 나오고 내가 더 좋은 사람, 젠틀한 사람이 되면은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없다 이거지.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알아듣겠죠? 방송이 여기까지.